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장맛비가 제법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7일 화요일이고요. 77입니다. 럭키 세븐, 행운의 7자가 2개가 있으니까 오늘 아주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행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집안에 달 항아리나 액막이 명태 굿즈를 두는 운테리어가 또 그렇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행운을 바라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운 좋게 해주십시오 하고 비는데 사실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네, 행운이 있기 위해서는 사람이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행운을 불러오는 긍정적인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화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지난해 이 국내 취업자의 연평균 노동 시간이 1,833시간으로 전년보다 32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OECD 평균보다는 97시간이 더 많았고 이는 회원국 가운데서는 6번째로 긴 수준이었는데요. 노동 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과 비교하면 연간 501시간, 하루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3일이 더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일을 해온 외국인 라이더 734명이 법무부 집중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적발된 인원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체류 자격별로는 유학생이 410명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라이더 중 68명을 출국 조치하는 한편 634명에게는 도합 16억 원가량의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발발 후 담합을 통해 국내 석유 가격을 폭등시킨 혐의로 국내 정유 4개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인 정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205만 장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할인권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 상영관 누리집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영화관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되며 표를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요.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한국은행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국내 증시의 쏠림과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경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집중적으로 살펴볼 첫 번째 모닝픽 어떤 이야기죠? 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이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졌던 당시에 이를 틈타서 이 주유소 공급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국내 정유 4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검찰 수사 결과 A와 B 두 정유사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에 달했고요. 나머지 두 회사가 앞선 두 회사의 인상된 가격을 따라간 것까지 고려하면 26조 원 규모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이들의 불공정 행위로 26조 원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알잖아요. 이 시민들은 한 푼이라도 싼 기름 넣으려고 주유소 앞에 정말 이렇게 줄 서가지고 기름 넣고 네. 찾아다니고 막 이랬는데 정유사들은 모여가지고 담합 혐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우선 A사와 B사가 이 전쟁 이전부터 서로 유가 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올해 3월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이 석유 제품 공급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정유사들은 이미 상당량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어서 가격을 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었는데도 이 주유소 공급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A사와 B사가 B사의 공급 가격을 A사보다 리터당 30-40원가량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맞췄고요. 이후 C사와 D사는 이 가격을 그대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가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 메신저에는 올해 우리 2조 원 벌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 등의
이 대화가 담긴 것도 조사가 됐습니다. 네, 검찰이 이번 유가 담합 외에도요, 다른 불공정 관행까지 함께 수사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번 담합뿐만 아니라 이 전량 구매 계약이나 사후 정산제도 관행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량 구매 계약은 이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석유 제품만 구매하도록 하는 계약인데요. 이를 어기면 이 거액의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계약 구조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후 정산제는 주유소가 가격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석유를 공급받고 이후 정유사가 가격을 정해서 정산하는 방식인데요. 검찰은 이런 구조 때문에 주유소가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웠고 결국 소비자 부담도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일부 정유사가 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내부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과 또 정부의 실제보다 판매가를 낮춰서 허위 보고한 정황도 확인돼서 추가 기소했습니다. 네, 뭔 일만 나면 그냥 득달같이 올리잖아요. 네. 근데 뭔 일이 끝나면 안 내려요. 아, 왜 그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불공정한 유통 구조, 담합 관행 이런 거 이번 참에 좀 뿌리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네, 이 한국은행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국내 증시의 쏠림과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은 국회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과 거래 규모 비중이 주식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확대된 상황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확대는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레버리지 ETF 투자가 늘면 또 일일 리밸런싱과 현선물 차익 거래 등을 통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또 주가가 조정될 경우 개인 투자자의 손실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런 경고를 내놓은 배경에는 최근 증시 흐름이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실제 시장의 상황은 어떤가요? 실제 지난 3일 기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을 보면 6,617조 원 수준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합계만 약 3,704조 원으로 전체의 56%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4종의 시가총액은 13조 5,666억 원으로 상장 첫날인 5월 27일보다 약 178% 증가했고요. 상장 좌수도 2억 좌에서 5억 9천만 좌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 몰리는 가운데 같은 기간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확대됐는데요. 코스피는 하루 등락률이 4% 이상인 날이 10일 거래일, 8% 이상 급등락한 날도 3거래일에 달했고요. 서킷 브레이커는 3차례, 매수 매도 사이드카는 12차례나 발동됐습니다. 처음에 레버리지 ETF 장에 띄울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우려했어요. 네. 저 같은 사람도 아 이거 위험할 텐데 했었는데 그거 전문가들이 몰랐을까 싶은데 이렇다 보니까 이거 폐지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관련해서 보완책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어제 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SNS를 통해서 이 코스피가 카지노로 전락을 했다면서 상장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상장 폐지보다는 투자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은행도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요. 개인 투자자 손실이 금융 안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건전하게 가야죠. 이게 네. 노름판 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화요일의 경제 레시피 머니 시간입니다. 네, 화요일의 금융 아이돌이죠. 머니보이즈 김현우 소장, 신인선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갈 준비 되셨죠? 네. 하나, 둘, 셋, 넷.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해외 여행 가야 해. 화요일의 아이돌
화이돌 머니 보이즈예요. 화요일의 아이돌에서 화이돌이군요. 어. 화이돌이 이제 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제 해외여행을 가야 해라고 했는데 올여름 뭐 휴가 계획 인선 씨는 뭐 세운 거 있어요? 워낙 바빠서 근데. 좀 계획을 좀 세워볼까 했는데 네. 장마가 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쩔 국내 수 여행이- 없잖아요. 국내 여행이라도 가야 되는데 네. 근데 해외가 또 해외 여행이 이제 좀 핫해진다고 해가지고 네. 갈 데 없나 그냥 보고 있어요. 근데 김현 소장님은 계획 있으세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은 무조건 이 여름 해외여행 뭐 휴가 가야 돼 이렇게 다짐을 하고 계실 텐데 최근 여행업계 분위기가요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여행사의 경우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 이후에 해외여행 신규 예약이 약 30%, 또 다른 여행사도요 4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환율이 만만치 않아서 선뜻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멀리 가기는 더 그렇고. 근데 요때 아니면 또 해외여행 갈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가볼까 할 텐데 여러 가지로 좀 아끼면서 갈 수 있는 방법 찾아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해외여행이라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쓰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 시간에서는 행하 투어 여름 휴가 특집 1탄 해외여행 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항공권 예약부터 현지 결제 방법까지 올여름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의 고민 상황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톡방 열어주세요. 아빠, 여름 휴가 계획 아직이지? 올여름은 오랜만에 해외여행 어때? 오, 우리 딸하고 비행기 타고 여행하면 아빠 너무 행복하지. 근데 요즘 환율도 그렇고 항공권도 너무 비싸지 않나? 그렇긴 한데 효도를 미룰 순 없지. 그리고 또 하나, 엄마 설득 가능하겠어? 그럼 돈이 들긴 해도 또 찾아보면 조금씩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아빠, 나만 믿어? 그래 알았어. 그럼 아빠는 일단 여권 챙겨둘게. 어? 너무 진심이신데요? 진짜 좋아하시는데요. 이거 뭐 생각만 해도 설레잖아요. 그죠? 좋죠. 휴가 떠나기 전에 근데 챙겨야 될 게 많은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일단 엄마 설득이에요. 엄마 제일 네. 중요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티켓 사야죠. 항공권 티켓 사야 되는데 네. 요즘에 중동 전쟁 좀 잠잠해지고 이러면서 치솟았던 항공권 가격도 좀 떨어진다고는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해외여행 가기 유류 항공권 때문에 너무 비싸다, 유류 할증료 때문에 비싸다라고 생각들을 하셨는데요. 다행히 이것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라는 건 항공료 가격에 따라서 1단계부터 최대 33단계까지 조정이 되는데요. 항공업계에 따르면 7월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유류 할증료 19단계가 적용됩니다. 지난 6월이 27단계였는데 요거보다는 8단계. 최고 수준이었던 게 5월이었는데 33단계였습니다. 이거보단 14단계 낮아진 수준입니다. 유리할증료가 낮아지면 실제 항공권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노선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K항공사 같은 경우에 지난 5월에 뉴욕이나 애틀란타 같은 미주 노선이 왕복 유류할증료만 112만 8천 원 정도에 달했거든요. 7월에는 그런데 이게 68만 8천 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한 4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A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일본 후쿠오카 같은 이 단거리 노선은 편도 6만 8천 원에서 4만 8,500원으로 LA나 뉴욕, 파리 같은 이 장거리 노선은 38만 2,800원에서 27만 5,800원으로 조정됩니다. 그런데 이 유류할증료가 전쟁 이전 수준까지로 낮아진 거는 아니에요. 전쟁 직전인 2월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단거리 노선은 한 5만 원 정도, 장거리 노선은 26만 원 정도 비싼 수준이거든요. 이 인하된 유류할증료는 7월에 발권된, 그러니까 7월에 내 돈 주고 산 티켓부터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근 뭐 항공권 시세는 다 알아봤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름철 휴가 계획 좀 세워보면 좋을 텐데요. 네, 먼저 스텝 1! 빠밤! 자, 해외여행은 특히나 항공권 얼마나 싸게 잘 사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네. 여기에도 나름의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7일 중에 티켓을 사는 요일을 잘 정해야 되는데, 자, 인선 씨, 어떤 요일에 사는 게 제일 싼가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머니 보이즈, 저희가 어디의 아이돌이었죠? 화요일의 아이돌이었죠. 예. 화이돌. 그래서 화요일의 금융 아이돌인 만큼 해외 항공권도 화요일에 예매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말 동안 예약이 몰린 다음에 남은 좌석을 정리하면서 화요일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여행 수요가 몰리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하지만
무조건 화요일만이 싼 건 아니니까 가격을 잘 비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티켓팅을 할 때 그 날짜인 거고. 그렇죠. 공항에서 출발하는 날짜도 중요하잖아요. 예, 출발하는 날짜도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때를 이제 성수기라고 하잖아요. 한 항공사 예매 사이트에서 빅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전체 평균으로는 목요일 출발 항공권이 가장 저렴했다라고 해요. 다만 여행지와 출발 시기를 하나하나 나눠서 비교를 해보니까 화요일 출발이 최저가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항공권 가격은 근데 실시간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출발 날짜를 하루나 이틀 정도 앞뒤로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교할 때 그 비교 사이트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정보가 많으니까 뭘 선택을 해야 될지 헷갈려요. 근데 요건 번거롭고 좀 귀찮더라도 좀 발품 손품을 팔아야 됩니다. 여기저기 가격 비교 사이트를 돌아다녀 보면서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서 먼저 가격 비교를 해보시고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찾았다 그러면 그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가격을 쭉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항공사에서만 판매하는 특가 좌석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요건 꼭 보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행사나 오픈마켓에서는 이 제휴카드 할인이라든가 뭐 쿠폰, 핫딜 같은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격 비교 사이트에 가격 알림 기능을 설정해 두면 항공권 가격이 내려갔을 때 나한테 알림이 오거든요. 요것도 급하게 예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미리 설정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검색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네. 목사님. 여행 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검색 기록을 지워야 된대요. 그래? 자꾸 검색하면 네가 이게 필요하구나. 가격을 더 올려야지. 그래요? 더 올려야지. 뭐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게 진짜인지 참 궁금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도쿄를 가고 싶어서 도쿄 여행지를 딱 이렇게 검색을 계속 하면은 어차피 도쿄 갈 사람이니까 돈 올려받아야지 막 맞아, 요런 맞아. 가설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 그럴듯해요. 네. 그런데 티켓팅 할 때 뭐 검색 기록 지워라 아니면 시크릿 모드 활용해라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검색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항공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선명인 그래요? 네, 이게 그럼 가격이 왜 바뀌어? 이게 바로 이 항공사의 동적 요금제라는 것 때문인데요. 항공사는 남은 좌석 수라든가 예약 속도 그리고 수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때그때 가격을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검색했을 때보다 지금 수요가 조금 많다면 시간이 지나서 지금 많다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일부 예약 사이트에서는 쿠키나 위치 정보에 따라서 화면에 표시되는 가격이 일시적으로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검색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항공권은 알아봤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뭘 알아봐야 될까요? 네, 다음은 스텝 2! 빠밤. 항공권 알아봤으면 이제 잠은 어디서 잘지 숙소 예약해야 되잖아요. 중요하죠. 그렇죠. 항공권과 숙소 예약하면 여행 준비 거의 다 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저 이건 좀 알고 있는 게 네. 숙소는 그냥 미리 하면 미리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미리 하면 미리 할수록 좋다. 과연 그럴까요? 일반적인 호텔 예약의 경우에는 오히려 출발에 임박해서 예약하는 게 더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호. 예, 한 호텔 예약 플랫폼이 이거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인의 여행 예약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체크인 일주일 이내에 예약을 하는 이때의 가격이 4개월 이상 미리 여행한 여행객보다 44% 평균적으로 저렴하게 숙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체크인 요일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목요일에 체크인이 가장 저렴한 반면에 토요일 체크인이 가장 비싼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아까 목요일 출발, 네. 목요일 체크인 말씀하시면 네. 목요일이만 기억하면은 경비를 거의. 절약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비행기 항공권도 샀고 가서 머물 방도 구했어요. 네. 돈 바꿔야지. 근데 환율이 요즘 이거 걱정해요. 네, 그래서 준비한 스텝 3. 자, 바로 환전의 기술인데요. 얘기하신 대로 올여름 해외여행 떠나신다면 환율 때문에 환전을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트래블 카드라는 거 이용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 트래블 카드는 환전 수수료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낮거든요. 미리 원화를 충전해 두면 현지에서 별도로 환전 없이 카드로 바로바로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해외 현지 ATM기에서 현금 뽑아야 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수수료도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해외여행 마치고 외화가 남았다. 보통 이제 잔돈 남으면 이거 안 바꿔주는
주는데 여기에서는 원화로 다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올해 1분기 국내 거주자의 해외 카드 사용액은 6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분기 대비 1.3% 정도 줄었지만 체크카드 사용액은 2.4% 증가했거든요. 이 트래블 카드의 대부분이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된다는 걸 그쵸. 감안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슬슬 이 트래블 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환전이야말로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쭉 지켜보다가 지금 내렸구나 하면 그때 그냥 왕창 다 환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게 주식 사듯이 야 지금이 바닥이야 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환율 방향은 예측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분할 매수하듯이 환전도 며칠이나 몇 주에 걸쳐서 분할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경비가 100만 원이라면 한꺼번에 이 100만 원 모두 다 환전하는 것보다 뭐 50만 원 정도는 먼저 환전하고 나중에 한 50만 원 정도는 뭐 20, 30 이렇게 쪼개가지고 환전을 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출국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요 환율 떨어지기만 기다리다가 오히려 가장 비싼 가격에 환전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현금은 미리 빼두시고 나머지는 트래블 카드라든가 신용카드 결제를 함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같은 고환율 시기에 막아야 될 게 있죠. 그렇습니다. 네. 꼭 막고 출발하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해외에서 카드 사용할 때를 대비해서 카드 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 이거 꼭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원화 기준 결제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인데요. 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지 통화로 결제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화 결제를 차단해 두지 않으면 현지에서 이 DCC 수수료와 또 환전 수수료가 추가로 붙어서 결제 금액의 뭐 3%에서 8% 정도 더 지불을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게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이 한 1,500원, 1,550원 이렇게 가정을 하면 1,000달러 정도를 썼다라고 했을 때 이 원화로 결제하면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서비스 깜빡하고 네.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못 찾나요?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서 카드 긁을 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영수증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현지 통화와 함께 KRW 그러니까 원화 금액이 같이 표시돼 있다 한다면 이게 원화 결제가 적용된 거거든요. 바로 취소한 다음에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공항 면세점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런 기념품 매장에서는 원화 결제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시고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라든가 항공사 홈페이지도 우리나라에서 접속하면 원화 결제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결제 전에 현지 통화로 결제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게 그 여행자 보험인데 이거 필수입니까? 예,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여행자 보험 만들고 여행 갔다가 식중독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하룻밤에 100만 원 썼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내 실손보험 있으니까 뭐 별일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데 국내 실손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대부분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병원을 가야 되거나 뭐 응급처치를 받아야 되게 되면 상당히 비싼 의료비를 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 꼭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가입하실 때는 뭐 휴대폰 손해나 항공기 지연 배상 이런 특약보다는 해외 의료비 보장 한도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보험사마다 보장 한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60세 이상은 아예 가입이 안 되거나 아주 그 보장 한도가 적은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 보험을 좀 비교해 보시고 의료비 보장이 충분한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이제 통신비도 잘 챙겨야 되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알뜰하게 해서 오늘 건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잘 챙겨서 행복한 여행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30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화요일에 맛있는 레시피 이보은의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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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요
7월 7일 네. 바로 절기상 11번째 절기 소서입니다. 아. 네, 바로 작은 더위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입맛이 절기를 따라가나 봐요. 어쩜 이렇게 더워서 입맛이 없고 자꾸 더 자극적인 음식만 자꾸 찾는지 정말 고민일 때가 많죠. 이럴 때는요, 향긋한 나물 반찬으로 한번 건강하게 입맛을 쫙 끌어올리면 어떠실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건강하게 여름날이 바로 채소밥상입니다. 향긋한 3가지 나물 오늘 준비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 내내 조금 든든할 것 같아요. 만능 부추장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름이라 맵고 짜고 막 이런 것만 먹었었는데 네. 채소밥상 하면 또 이제 향긋향긋하게 아우, 다 그쵸. 씻겨주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맞아요. 요리계의 소서 리스. 우리 또 이번 선생님 마법을 네. 부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3가지 재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는 그냥 깻잎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깻잎순도 많이 쓰거든요. 깻잎 하셔도 되고 깻잎순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는 요새 고기 드신다고 상추 많이 사다 놓으셨을 것 같아요. 요거 냉장고 안에 있는 청상추예요. 아, 좋다. 이런 것도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매운탕 끓이려고 많이 사다 놨더니 푸짐하게 많이 남았던 게 있어요. 바로 이렇게 쑥갓이에요. 맞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3가지로 묶어서 3가지 나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이것만 쓰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만약에 돌미나리 있고 그다음에 참나물도 조금 있고 실파도 있다 그러면 3개 묶어서 3가지 나물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에 있는 냉장고 속을 잘 조사를 하셔서 어떤 게 나물이 될지 보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청상추와 깻잎과 쑥갓이 궁합을 맞췄거든요. 자, 그러면 이 청상추는 그냥 아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서 이제 바로바로 요거 데칠 거니까 그냥 요렇게 뚝뚝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너무 편한데요, 선생님. 네, 요거 그렇게 굉장히 준비하면. 편해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깻잎순이나 깻잎이 있다 그러면 깻잎순은 조금 정리를 조금 하셔야 돼요. 어떤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깻잎순 같은 경우에는 줄기하고 잎이 이렇게 조금 뭐랄까 이렇게 나달나달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아유 우리 고기 먹다 남은 깻잎이 너무 많은데 깻잎김치도 담아놨더니 그래도 깻잎이 남았다 하실 경우에는 요 그냥 깻잎 하시면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깻잎의 위쪽에 있는 줄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만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르고 요것도 그냥 손으로 쭉 오. 우와. 향이 더 확 나겠다. 예, 확 올라오죠. 네. 이게 칼로 써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쑥갓 같은 경우에는 긴 줄기는 보통 우리가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요런 식으로 그냥 다듬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짤룩짤룩하게 있는 거 네. 이렇게 다듬어서 요거 준비할게요. 자, 그러면 예인 씨, 네. 요새 예인 씨가 살림을 좀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요리합니다, 집에서. 네. 예인 씨, 네. 이렇게 3가지 나물이 있는데 이 3가지 나물을 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순서로 데칠까요? 그냥 한꺼번에 쫙 넣을까요? 이 순서가 있어요? 아, 순서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일단 네. 우리가 뭐 시금치를 데칠 때도 그렇고 네. 강한 어떻게 보면 뭐 줄기 먼저 넣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잎이 좀 맞아요? 정답. 진짜예요? 맞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우와! 그래서 제가 대단한데? 오늘 요거 가지고 이제 데칠 건데 자, 그러면 청상추와 깻잎과 쑥갓 1번이 뭘까요? 1번은 저는 1번은 모르겠는데 쑥갓은 제일 늦게 넣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강할 것 같아요. 오. 딩동댕. 오. 그럼 1번은 뭘까요? 1번은 모르겠네. 상추. 네. 가 아니라 깻잎. 아, 깻잎이에요? 자, 1번은 깻잎입니다. 어. 바로 이보은의 꿀팁인데요. 빠밤. 빠밤. 깻잎과 청상추와 쑥갓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넣고 데쳐야 될 게 바로 깻잎. 그 다음에 청상추, 그 다음에 쑥갓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그게 맞은 게 뭐냐면 쑥갓은 우리가 그냥 센 것만 올려놔도 김에 의해서 살짝 네. 사그러들면 그냥 먹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덜 데쳐야 맛있어요. 자, 그래서 물이 한번 끓었나 보겠습니다. 이제 팔팔팔 끓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소금을 좀 넣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데치는 나물들이 다 파란색이잖아요. 초록색이잖아요. 조금 더 싱그럽게 데쳐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1작은술 정도 이렇게 넣어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깻잎부터 넣는다 그랬죠? 깻잎을 먼저 넣어주세요. 네. 깻잎. 아, 향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깻잎 완전 맞아요. 향이 좋죠. 근데 만약에 이 깻잎을 중간에 넣잖아요. 향이 너무 살아있으니까 다른 나물들의 향을 죽여. 그러니까 깻잎을 처음에 넣고 살짝 이렇게 데쳐주고 숨이 어느 정도 죽으면 꺼내지 마세요. 바로 청상추 넣어요. 꺼내지 않고. 네, 꺼내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나물에, 그러니까는 채소가 갖고 있는 질감이 이렇게 끓는 물에 데쳐질 때 익혀지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훨씬 더 맛있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왜 예전에 제가 상추국 했을 때도 상추를 살짝 끓여 먹으면 훨씬 더 맛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쑥갓을 쑥갓. 넣어요. 쑥갓. 아, 색이 너무 예뻐요. 그쵸. 초록하니. 쑥갓은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꺼내면 되는데 거의 다 데쳐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나물 데치는 거는 너무 오랜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후다닥 처리하면 돼요. 후다닥. 향이 좀 이렇게 향. 오는데요. 와. 와, 오, 숲속에 향 온 것 좋다. 같아. 깻잎 향이 강하다. 그렇죠, 확실히. 네. 그래서 처음부터 넣으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찬물에 얼른 담가요. 오, 향. 저러면 색도 더 진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훨씬 더 진해지죠. 네. 자, 그랬으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나물을 무쳐 먹었을 때 가장 맞는 양념은 뭐가 있을까요? 뭘로 무치면 가장 맛있을까요? 저는 된장 양념 아닐까 싶기는 한데 된장에 무쳐 먹어도 맛있던데. 요새 요리 고수가 되는 어. 거예요. 그래요? 네. 된장이군요. 맞아요. 진짜요? 된장 또 맞췄어? 맞아요. 대단한데? 물론 고추장도 있고 초고추장도 있고 뭐 참기름에 그냥 간장 양념만 해도 좋은데 된장으로 하면 이 세 가지의 양념이 훨씬 더 나물이 그 된장 때문에 훨씬 더 싱그러워요. 그래서 된장 양념을 묻히는 네. 이렇게 깻잎장아찌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죠, 뭐. 네. 다른 밥 반찬 필요 없이. 준비가 다 됐어요. 저렇게 두 번이나 씻어내는구나. 네, 그래야 열기가 좀 빠져서 좋거든요. 자, 그랬으면 이거 꽉 짜야 가지고 되잖아요. 완전히 꽉 짜야죠. 아까 요만했는데 요만해졌어. 그렇죠. 완전히 꽉 짜요. 눈 뭉치듯이. 이야. 하긴 꽉 짜야 이제 양념을 해야 되니까. 아, 저기 요리하려면 힘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래야 돼요. 그럼요. 그럼 제가 힘도 좋고 머리가 머리도. 아, 그럼요. 자, 이렇게 다 됐어요. 이렇게 다 됐으면 요거 그냥 이렇게 도마에 올려놓으시면 되는데 제가 미리 혹시라도 뭐 물이 많이 안 끓거나 뭐 이럴까 봐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요게 지금 청상추예요. 청상추. 네. 그리고 요게 깻잎이에요. 깻잎은 아무래도 데쳐놓으면 이렇게 색깔이 살짝 짙어져요. 그리고 요게 이제 쑥갓이거든요. 요거를 합한 게 요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제가 찢으면서 했잖아요. 네. 굳이 안 자르셔도 괜찮아요. 오.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엿다가 놓을 거예요. 이제 무칠 거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양념을 할게요. 요거 진짜 맛있어요. 자, 양념은 아까 우리 예인 씨가 맞췄어요. 된장으로 하라고. 그래서 된장을 한 큰술만 넣어요. 그리고 다진 파를 조금 넣으세요. 다진 파를. 그리고 다진 마늘은 기존의 마늘 양보다 소금이나 아니면은 간장이나 아니면 고추장에 넣었던 양념보다 조금 덜 넣어요. 1작은술 정도 덜 넣어요. 덜 넣어요. 네, 더 넣는 게 아니라 덜 넣어요. 왜냐하면 마늘의 향 때문에 된장의 향이 조금 없어질 수 있어서 이렇게 덜 넣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요거 뭐지? 참기름.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섞어요. 왜 맛있겠다.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섞으냐면요. 저는 이렇게 나물 먹을 때 들기름의 향과 참기름의 향이 같이 있으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섞어요. 이렇게. 먼저 근데- 조물조물하고. 네, 처음부터 요 기름을 넣게 되면 기름이 코팅이 돼서 양념이 잘 안 배이니까 이렇게 다 묻히고 나서 그 다음에 코팅이에요. 네, 야.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넣어요. 이 들기름.
들기름부터 넣어요? 참기름부터 넣어요? 그건 제 마음이에요. 참기름. 아, 나 이제 겁나서 혼자서 못 하겠어. 보은쌤한테 다 물어보고 해야 맞아. 될것 같아. 하나부터 열까지. 저 숨 쉬어도 돼요? 자, 다 됐거든요. 금방이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참나물이 있다, 미나리가 있다, 실파 있다, 세 가지 데쳐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맛있게 더 드시라고 통들깨를 이렇게 넣었어요. 통들깨를 이렇게 넣어서 와, 된장. 된장 향기도 좋아. 좋다. 요거 와, 잘 정말 어울린다. 맛있어요. 향긋하네. 네. 맛있겠다. 그래서 접시에다가 이렇게 담을 거예요. 네. 요게 이제 딱 한 끼 분량이에요. 오, 끝났어요, 벌써? 네, 끝났어요. 뭐야? 만들기도 정말 쉽죠. 오늘같이 꿉꿉한 날은 저런 음식은 기분 전환이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입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나물 반찬이 좋아요. 네. 우리 입맛 없으면 찾게 되는 게 뭐예요? 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물 반찬으로 해서 맛있게 잡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랬으면 나물도 있겠다. 좀 비벼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뭐냐? 바로 부추장이에요. 고추장. 만능 부추장이에요. 자, 요거 부추를 이제 준비를 할 건데요. 부추는 요새 정말 부추가 얼마나 실한지 몰라요. 그렇죠? 요거 이제 잘 다듬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보통 이제 부추 다듬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치, 예인 씨? 네. 그럴 경우에는 부추 이렇게 묶어서 팔잖아요. 네네. 그랬으면 위에만 가위로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풀기 전에. 그쵸. 이게, 풀기 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신문지 펼쳐놓고 아니면 쟁반 펼쳐놓고 쫙 펼쳐서 이제 다듬으시면 돼요. 잡티가 있나 없나. 네. 요거는 저희가 미리 다 다듬어서 씻어서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그랬으면 요걸 가지고 장이니까 비벼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한 0.5cm로 이렇게 잘게 썰어주세요. 나한테 딱 맞다. 나 입도 작아가지고 잘 안 들어가네. 아니, 이 소리 너무 좋죠.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추장은 만들어 놓잖아요. 예인 씨 요거 부추장 만들면 뭐에 쓰고 싶어요? 비벼만 먹을래요? 비벼 먹을 때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네. 뭐 고기 구웠을 때 곁들여 먹어도 맛있을 것 그것도 같고요. 굉장히 네. 맛있고요. 우리가 예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혼이라 그냥 둘이서 그냥 달걀 후라이만 해도 맛있잖아요. 네. 아, 맞네. 그럴 때 달걀 풀어서 요 부추장 조금 올려서 스크램블 같은 거 할 때 같이 하면 한 끼 반찬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요새 곱창김 구워 드시는 분 많잖아요. 그쵸. 그럼 곱창김 구워서 요 부추장 올려서 그냥 잡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일단 뜨거운 밥에다가 밥을 비벼. 부추장에다가. 맛있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김 식혀서 김밥 말아도 맛있어요. 그러네. 네. 그리고 요새 감자 많이 드시죠? 네. 그러면 감자 같은 경우에는 감자채로 이렇게 부침개를 부치잖아요. 아니면 감자 갈아서 부침개 부치잖아요. 그 따로 양념장 만들 필요 없이 요 부추장 찍어 드시면 훨씬 더 맛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생선이 등푸른 생선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시장 가니까. 등푸른 생선 졸일 때도 다른 거 하지 않고 이렇게 부추장에다가 고춧가루 또는 된장 조금 더 해서 고등어 조림, 뭐 꽁치 조림 이런 거 하시면 맛있어요. 그래서 앞에 만능이라 하셨구나. 네. 그리고 두부도 아, 살짝 붙여가지고 두부. 그 위에다가 같이 네, 해요. 요거 만능 양념장 올려서 살짝 졸여 놓으면 두부를 넣은 부추를 넣은 두부 조림이 되겠죠.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진짜 만능인데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요건 이제 다른 채소는 필요도 없어요. 양파. 양파. 양파가 좀 들어가야 맛있어요. 양파.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랑 그다음에 진간장 또는 양조간장. 그다음에 국간장이 5대 3이에요. 이것도 같이 5 쓰시는구나. 큰술. 그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청양고추 좀 많이 넣는데 집에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청양고추 안 넣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빨간 고추 좀 넣고요. 그리고 마늘 넣고요.
그리고 단맛 좋으면 매실청이나 물엿, 올리고당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넣고 여기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좀 굉장히 뻑뻑해 보이죠? 네. 그래서 요거 다시마 우린물을 넣으세요. 어. 그래서 다시마 우린물을 넣기 때문에 많이 보관이 안 되고 딱 일주일만 보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추장이 다 만들었어요. 우리 인선 씨 나물 좀 가져가실래요? 예. 아우, 맛있겠다. 와 향기가 장난 아니에요. 향이 벌써 예. 나요. 어. 그래서 이 부추장은 만들어서 바로 잡수셔도 좋은데 부추가 살짝 숨이 죽도록 1시간 후부터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야, 이거 자, 된장 이렇게 해서 향도 제가 너무 좋다. 잡곡밥을 드렸거든요. 네. 야. 잡곡밥에다가 부추장 비벼 드시고 또 잡곡밥에다가 나물 반찬해서 잡수시면 돼요. 이거 진짜 계절이다. 딱. 이거 씹을수록 선생님 네. 나물 향이 살아 있어서 그렇죠. 근데 세 가지 맛이 다 나지 않아요? 깻잎 향 났다가 쑥갓 향 좋아요. 났다가 네. 너무 맛있는데요? 야, 입맛 없을 때 이거 먹어야 된다고 하신지 알 것 같아요. 진짜 건강에도 좋고 향도 너무 좋죠. 뭐야 이거? 입안 가득 향이 싹 배. 씹을수록 향도 더 나서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채소가 있었나? 너무 맛있어 더 먹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 다음 주 뭐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색다른 두부 요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밖에 계속 비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저 방송하러 올 때 보니까 제법 내렸거든요. 맞아요. 오늘은 계속해서 비 내릴 것 같으니까 대비 좀 하셔야 되겠어요. 네,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꼭 챙기시고요. 기상 정보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